자, 오늘 103회 호기심을 파는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저희 김성목 연구원님이십니다. 지금부터 김성목 연구원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시작해 안녕하세요.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제 103의 호기심을 파는 강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동물을 살릴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호기심을 파는 강의를 할 김성묵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먼저 목차를 볼 건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일단 좀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채식을 하기까지의 경험, 그리고 좀 채식이란 이런 보편적인 인식이 어떤 건지 묻고 제가 그걸 답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작성한 과정, 또 제가 묻고 말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논문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논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주제를 설정했던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동물을 살릴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보다는 좀 그런 그런 주변 것들에 대해서 주제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동물 먹지 않는 것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동물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논문에 제가 충분히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그걸 다루면 동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호파강은 제가 좀 논문 외의 것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자기소개를 해보겠는데, 일단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좋아하는 것, 피아노 음악. 제가 피아노나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피아노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 음악도 거의 매일 듣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또 피아노를 계속 배워서 치고 싶은 곡은 전부 칠 수 있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는 걸 좋아해요. 잠깐만요. 네, 동생이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다시 진행하자면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뭐 이제 듣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읽었고, 또 언젠가 제가 그럴 능력이 된다면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저만의 이야기. 그리고 한 번에 2개가 됐네요. 자, 이제 그리고 컴퓨터 게임. 그것도 정말 좋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드게임도 사람과 같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재밌으니까. 그리고 보드게임도 책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제가 한번 잠깐만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친구들과 잡담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저의 특성, 이제 김성묵이라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성, 제가 꼽은 첫 번째 특성으로는 동생을 거의 안 때린다는 건데요. 이제 이게 제가 동생이 좀 짜증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거의 안 때려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제 특징 중 하나겠죠.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거의가 들어간 것처럼 이제 제 기억으로는 때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따라 텐션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제가 텐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 좀 다른 단어가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기분, 태도, 의욕 이런 단어를 전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좀 자서 깼을 때 그리고 깨서 뭐를 할 때 이제 느껴지는데 날에 따라서 어떤 날은 뭐 이제 밖에 산책도 나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어떤 날은 거의 안 하는 이렇게 날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네 그래서 이런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나가는 걸 좀 싫어합니다. 뭐 이걸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원하는 시각에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제가 기피하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제가 원할 때 이제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를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계속 그랬는데 이제 제가 침대 이제 누워서 이제 몇십 분을 있다가 잠들기도 하고 심한 날은 몇 시간 뒤에 자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제가 누워서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세만 바뀌어서 계속 깨어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다른 것을 제쳐놓는다. 이거는 주로 좀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드러지는데요. 이제 뭔가 갑자기 음악을 듣고 싶어지면 뭐 숙제 내팽겨 쳐놓고 몇 분 다시 듣다가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순위가 자주 바뀌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자기소개라기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한 특성을 늘어놓은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말할 것은 이제 제가 채식을 하기까지의 경험인데 이제 경험을 하기까지 저도 2번을 채식을 포기했다가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확실하게 2번 포기한 건 맞지만 2번인지 3번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숫자인 2번으로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시도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2번째 시도도 없는데 이것도 제가 기억을 못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채식을 하기까지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이제 가장 첫 번째 시도죠. 가장 첫 번째 시도는 이제 제가 비거니즘을 접하고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비거니즘을 책으로 접했어요. 제 집에 있던 책을 이제 펼쳐서 봤는데 이제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감명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래서 채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동반된 게 이제 의무감이었죠. 도덕적 의무감.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건 나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채식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채식을 시작해서 선택과 갈등이 시작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맛있는 고기가 들어간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제 갈등인데요. 이게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더 두드러졌는데 이게 급식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급식은 저랑 제 의사랑 상관없이 메뉴가 결정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치 않아도 계속 고기 반찬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걸 먹을지 말지 결정해야 했는데 이제 또 그때 이게 사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무감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계속 하는 동안에도 고긴 잠깐만요. 지금 컴퓨터가 노트북이 꺼진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충전기를 괜찮습니다. 잠깐만 가져오겠습니다. 네, 천천히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게 다른 화면으로 나오네요. 네. 혹시 채식 혹은 비거니즘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생각은 있었으나 결국은 먹고 말았고요. 저도 이제 직장에서 메뉴가 제 의사랑 상관없이 결정되다 보니까 또 제 식판에 담긴 음식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먹기도 했었고 또 먹고 싶어서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많이 먹을거리가 고기 위주의 식단이 많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그 채식 비건들을 위한 그런 인터넷 음식들이 나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비거니즘을 실천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양하게 예전보다는 많이 나와서 자기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데 특히 성모이 같은 경우는 다른 가족들은 고기를 잘 먹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만 혼자서 이제 비거니즘을 실천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형제들 먹는 반찬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챙겨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저도 또 음식 먹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성모이가 적게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속에서 자기 혼자 비거니즘을 실천할 때 일반적으로 비거니즘 실천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성모기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아무거나 함부로 못 먹다 보니까 이제 덜 먹게 되는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덜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채식 사이트를 좀 찾아서 거기에서 뭔가를 많이 구입해서 좀 쟁여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엄태웅 연구원님도 하고 싶은 말 있어서 마이크 켰나요? 저도 비거니즘을 한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때는 그냥 살짝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식으로 이제 닭가슴살이나 그런 거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일주일, 2주 정도는 이제 충분히 잘 갔는데 뿌듯하기도 하면서 잘 갔는데 이제 3주 이때쯤부터 이제 뭔가 거기 이제 그때는 여름이고 막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놀러 가기도 하는데 놀러 가서 이제 채소만 먹기엔 또 놀러 가는데 재밌게 놀러 가는데 또 그것만 먹기엔 또 아깝고 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너무 안 먹으니까 뭔가 되게 슬퍼졌어요. 아, 슬퍼하셨어요. 네, 맛있는데 가족들은 다 맛있는 거 먹는데 저만 이런 거 먹으면 좀 뭔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먹기로 결심을 아, 했어요. 적당히 먹기로. 네, 아, 폭식은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아, 김성웅 연구원님 혹시 준비되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박혜원 연구원님도 하실 말씀 있어서 마이크 켰나요? 네, 비건이즘이 특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비건이즘만 너무 하면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육식과 채식의 반반 조합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반 조화가 제일 잘 맞아서 비건이즘 좀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의도적으로는 아니고 예전에 삼겹살을 한번 잘못 먹었다가 심하게 알레르기가 온몸에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채식을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억울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단백질이 들어간 고기를 보면 되게 거부 반응이 심리적으로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 느꼈던 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식으로만 된 음식의 종류가 되게 없구나. 그래서 그런 거 찾아먹는 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채식을 하고 계신 김성목 연구원님이 그 본인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게 다 들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기 아직 준비 전이신 거죠? 이제 다 됐어요. 아, 네, 됐어요. 그러면 다시 공유해 주세요. 네. 네, 마이크 한 번만 테스트 해보고요. 잘 들리세요? 목소리가 소리가 조금 작게 작아요. 들리네요. 네. 잘 들리세요? 아직도 좀 작은데요. 아까랑 마이크가 다른 마이크 같은데요. 지금 마이크는 똑같은데. 잘 안 들려요. 이게 이제 잘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리세요? 네, 지금 잘 네. 들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네, 첫 번째 시도 중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면 시작해 주세요. 이제 네. 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하자면, 자, 그때 그러니까 급식은 제 의사랑 상관없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제 앞에 고기 반찬이 놓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 참는 게 이제 그냥 고기 안 먹어야지 하고 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갈등이 됐죠. 먹을까 말까. 그리고 또 이제 지속하면서 의문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라는 이런 종류의 의문들인가? 어떤 식으로 해야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욕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고기를 안 먹고 있는데 이게 안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욕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이제 힘들었죠. 계속 지속하기가.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포기를 하고 이제 또 잊어버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비건 그냥 뭐 포기하고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 못 해드리겠고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했다 포기하고 이제 세 번째 시도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시도의 계기가 이제 제가 뭐라고 하죠?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이트를 뒤져보다가 이걸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이렇게
뒤져보다가 이제 비거니즘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비거니즘을 읽고 있었는데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트에 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보고 다시 해야겠다고 의욕이 들어서 다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때 전과 가장 다른 것이 이제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먹기 싫은 것으로 바뀐 거죠.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전처럼 계속 고기를 먹어도 맛은 있는데 이제 맛은 있는데 그래도 먹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먹기 싫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더 뭔가 참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에서 제 요걸 뚜렷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도가 돼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첫 번째 시도를 하고 두 번째 시도를 하고 하면서 쌓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또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세 번째 시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채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채식은 어떤 건가요? 어떤 음식을 먹을 것 같나요? 제가 예시로 위에 한번 띄워봤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채식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만한 음식 같나요? 한번 고개 끄덕끄덕이나 이렇게 손짓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1, 2분만 아니요. 자 이제 일단 제 기준으로는 이제 채식의 기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 채식인 제 기준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채식인데요. 이제 세 번째 피자 그림은 이제 치즈가 들어가서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림은 이제 요구르트 그러니까 우유를 발효시킨 게 들어가서 아니죠. 네. 그래서 제 1, 2번만 완전 채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솔직히 저 박혜원 님이 맞추셔서 좀 놀랐어요. 잘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음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채식에 대해서 느끼기로는 제가 계속 이어서 오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좀 뭔가 힘든 것이었지만 이제 세 번째 오니까 이제 별로 큰 감흥이 없어요. 예, 그냥 삶의 습관이 바뀐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침 먹는 시간이 바뀐 느낌? 살짝 그러니까 네, 이렇게 큰 변화는 이제 이렇게 딱 바뀌고 나면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히 까마득하지만 네, 이제 제가 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뭐 먹을 때마다 내가 채식을 하고 있다, 뭐 잘 하고 있다 이런 감흥도 딱히 없어서 그냥 이제 취향이 바뀐 그냥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채식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고 뭐를 어떻게 계속하고 어떻게 먹을 것 같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엄태웅님, 네, 엄태웅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샐러드 같은 채소류를 되게 연속적으로 많이 먹으면은 그게 채식 아닌가? 채소니까. 네, 맞긴 한데 네, 이게 샐러드만 그러니까 이제 엄태웅님이 생각하시는 채식은 이제 샐러드만 먹는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살짝 논평을 솔직히 샐러드만 먹으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샐러드 엄청 맛없어 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채식 요리도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빵만 해도 그냥 우유랑 계란만 안 들어가면 먹을 수 있어서 네, 먹을 수 있는 건 정말 많아. 이제 뭐 콩고기, 유부, 이제 빵도 이제 안 들어가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뭐 파이 같은 종류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라면 종류에도 찾아보니까 고기가 안 들어간 라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맛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절대 저는 샐러드만 먹는 건 아니다라고 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현 연구원님 할 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채식은 주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야채하고 저기 과일만 골라 먹는 게 채식인 걸로 느꼈어요. 채식 다이어트 그런데 솔직히 제가 느낀 게 이제 감자튀김 같은 것도 채식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먹으면 이제 채식을 하더라도 충분히 살찌고 또 건강하지 않게 채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맞아요. 맞습니다. 꼭 그러니까 이제 꼭 채식이 건강한 것만 아니다라고 말드리고 싶어요. 네. 딱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해 보니까 또 채식도 알러지성이 있는 채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알레르기나 이제 뭐 선천적 질병으로 고기를 못 먹는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하는 분들도 정말 많죠. 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채식의 가장 맨 처음 시작이 아마 선천적으로 고기로부터 영양소를 못 얻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식의 범주에도 채식도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정말 많이 나뉜다는 거죠. 이제 건강한 채식, 건강하지 않은 채식 이렇게. 뭐 일단 제가 방금 말한 그 고기를 못 먹어서 가장 먼저 채식을 시작을 했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말일 수도 네, 정확하지 않은 말일 테니까 이제 그건 조금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제가 논문을 작성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논문을 작성한 과정은 이제 여기 보시면 매일매일 줄 쳐져 있는데 이렇게 좀 미룬 날도 많았어요. 의욕이 없어서 또는 네, 의욕이 없어서라고 해야 이렇게 조금씩 미뤘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또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어야 그거 논문을 쓰니까 이제
시간 양이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제 논문의 개요를 구상하고 그냥 앉아서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그랬고 그냥 앞에 앉아서 이렇게 논문 구상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루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조금씩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논문을 쓰셨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답해 주실 분 계시나요? 잠깐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출근하지 않는 기간이 방학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썼는데, 나중에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 피드백이나 조언을 받고 싶은데 그냥 저 혼자서 쫙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하고 나서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받으려고 해도 다른 분들도 또 바쁘시고 저도 다른 분의 논문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 하는 일에 바빠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기는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큐리어스 데이에 몇 번 참여해서 이제 초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런 다른 분들의 조언을 자기 논문에 반영할 때 조금 자기 시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읽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첫 번째 논문은 지금 이제 다시 또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저 혼자서 작성을 하고 주변 사람 거의 조언을 못 받았는데, 총장님 외에는 거의 조언을 못 받았는데, 두 번째 논문을 초안을 만들고 나서 큐리어스 데이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러나 그 조언을 듣을 때 제 중심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읽는 분들이 어떻게 내 글을 이해하겠다라는 거를 알고서 논문을 작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네, 저랑은 좀 반대로 쓰신 것 같네요. 한 번에 쓰셨다고 하니까 저는 엄청 조금씩 썼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그런 면도 있네요. 조금씩 쓰면은 이제 다른 분들 말씀을 듣고 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데, 이제 한 번에 많이 쓰면 이제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면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시나요? 네, 박현 연구원님. 저는 저의 자신의 솔직함을 담아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솔직함이요? 네. 솔직함도 많이 중요하겠지. 이건 뭐 어디 누가 쓰라 해서 하는 논문이 아니니까. 저는 제가 성인 되고 나서 코스튬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솔직하게 제 생각을 담아서 논문을 작성해요. 네. 논문이 잘 완성되었으면 좋겠네. 네. 그러면 더 말분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더 말하실 분은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주제였죠. 고기를 먹는 것이 동물을 살릴 수 있는가. 이거 자꾸 왜 이러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동물을 살릴 수 있는가. 계속 반대로 말하네요. 이상하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할 건 이제 제 논문의 기초 논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 하기에는
뭐 이제 그냥 동어 반복이니까 이제 제 논문의 기초 논리는 제가 대충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할 건데 그중 첫 번째가 고기 구매량이 줄어들면 재고가 남는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한 가게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한 가게가 고기를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이전에 고기 수요가 높으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가격 공급되는 양을 늘리겠고 이제 수요가 낮으면 이제 재고가 남으니까 이제 그만큼 줄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마 판매량과 공급량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때 고기 구매량이 줄어들면 이제 재고가 남게 되겠죠. 이제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파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제 100일 좀 수치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100이라는 양을 가져왔는데 원래 100이라는 양만 팔았어요. 그래서 100을 가져오고 이렇게 100을 파니까 마이너스 100을 하면 이제 0이 되니까 안 남죠. 하나도.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파는데 이제 구매량이 줄어들어서 90만 팔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100을 가져왔는데 90을 팔면 거기서 마이너스 90인 거니까 이제 10이 남죠. 이런 식으로 재고가 남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재고가 남으면 판매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구매량을 줄인다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매량은 이제 판매자가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구매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가 남으면 판매자가 손해를 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판매자도 다른 판매자나 생산자한테서 구매하니까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저희 소비자한테 팔아서 이제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이제 경제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재고가 남으면 이제 돈을 내고 다른 사람한테 산 거니까 이제 이걸 돈을 환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인 거죠. 이걸 어떻게 이게 원래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재고가 남아서 못 팔아서 상하면 이걸 처분해야 하는데 처분할 때 또 돈이 추가로 드니까 이제 살 때 돈을 쓰고 또 처리할 때 돈을 한 번 더 쓰게 되므로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재고가 남으면 손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생산자나 판매자한테서 이제 그러니까 중간 상인이죠. 중간 상인한테서 사오는 구매량을 줄일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앞에 두 과정이 이제 유통 과정에 따라 구매량의 감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그럼 결국 생산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저희 경제 체제는 중간 상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바로 판매자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1차 판매자, 2차 판매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앞에서 말한 판매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이 1, 2번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전 중간 상인으로부터 구매량을 줄이면 그 중간 상인도 이렇게 구매량이 줄어들면 재고가 남고 재고가 남은 손해를 보니까 다시 생산자로부터 구매량을 줄이면 이제 생산자도 이제 재고가 남으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생산자는 이제 재고를
구매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생산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냥 생산량 자체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논문의 요지는 이렇게 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기를 먹지 않으면 동물을 살릴 수 있다가 제 논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뭐,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제 논문의 기본 논리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뭐 경우, 뭐 이제 급식, 그리고 또 뭐가 있더 급식, 그리고 외식, 그리고 고기를 사올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입해서 이제 제가 쓴 것이 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받을 건데요. 이제 제가 제 강의 부분에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나 좀 더 설명해 줬으면 하는 부분, 흥미가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분? 네? 네. 저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논문 제목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동물을 살릴 수 있는가, 이게 논문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성모기가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을 하는 이유가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논문 제목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왜 동물을 살리려고 했는지 그 동기가 좀 논문에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질문을 할게요. 동물을 어째서 살리고 싶었고, 동물을 살리는 것이 어째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김성목군 연구의 동기가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채식을 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서, 그러면 동물을 살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겼거든요. 네. 네, 이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동물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동물 죽이지 않고 싶은 거예요. 뭐 일단 두 개가 같은 말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제 질문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동물을 살릴 수 있는가죠? 이 질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채식을 하면 이것도 채식을 하면서 든 질문 중 하나라, 이제 이렇게 잠깐만요.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동물을 이제 가장 처음 고기를 먹으면 동물이 죽는다라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뒤집어서 이런 고기를 먹지 않으면 동물을 살릴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채식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의문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동물을 살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게 세 번째 이 시도부터 제가 좀 저희 집 강아지와 이제 제가 먹는 동물들 조금 동일시하게 되어서 그런 동물도 죽이고 싶지 않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강아지가 상당히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성경 연구원님 네, 이러면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동물들을 내가 덜 먹어야 덜 죽일 것이다. 그런 게 답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네, 네. 아니면 저는 이제 더 다른 동기가 또 있나 예를 들면 왜냐하면 우리 이제 기후 변화 그 대량 축산을 하기 위해서 숲을 다 자꾸 없애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산불이 많이 나서 숲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육식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서 그 가난한 나라의 숲이나 아니면 브라질의 이런 밀림들을 다 깎아내서 거기서 대량 축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온실가스가 더 줄여지지 않고 그런 대량 축산의 문제점, 그래서 지구 생태계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까지 불러오게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김성목 군의 대답에 의하면 자기 생활에서 내가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동물들에 적용시켜서 다른 동물들도 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채식을 하시게 된 것 같네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끝났네. 네, 그러면 더 질문할 분 계시나요? 중국에는 특히 나쁜 동물들은 잡아먹더라고요. 그거는 또, 나쁜 동물들도, 먹지 않는 것도 생명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일단 모든 동물을 먹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채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나쁜 동물들은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싶었었어요. 사람을 해치는 동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단 제가 조심하면 그 동물이 저를 해칠 일이 없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고기를 먹는 게 이제 저는 고기를 안 먹는 기준이 삶을 해치는가 해치지 않는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확실히. 네, 이 정도엔 충분히 답이 되셨는데. 네, 지금 누가 또 손을 드셨어요. 호그님. 네, 아. 아까 급식에 고기도 안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고기가 이미 죽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안 먹고 그냥 버리는 게 더 아깝지 않을까요? 최소한 아. 먹고 버리는 게, 내 몸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소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네, 그 제가 급식에 그 나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논문에 써져 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한 게 재고가 남아서 이제 고기 구매할 주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그렇게 고기가 버리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고기가 나온 것도 효과가 적기는 하겠지만 이제 안 먹으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조리된 고기도 안 먹을 겁니다. 근데 제가 네.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자, 가족 관계로 하자면 네. 애초에 짝녀가 그냥 눈물을 안 보여주잖아요. 아니, 아, 관계되는 질문을 가족한테는 안 보여준다. 하세요. 아니 애초에 논문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보라고 하는 건 대체 무슨 상황이죠? 지금 네, 관계 있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네요. 네, 네,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애초에 가족한테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좀 꺼려져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질문은 그 동생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음소거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질문이 몇 개 더 있긴 했는데 저는 사실 논문을 쓰는 과정을 다 보기는 해서 네. 그렇긴 하지만 그 세 번째 시도에서는 의무감이 아니라 육식이 싫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어떻게 육식이 싫어졌는지, 왜냐하면 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육식이 싫은 것으로 바뀌었는지 그 계기가 혹은 팁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상의 변화라서 이제 제가 정말 자세하게는 못 말하겠는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의무감이었다가 바뀐 게 이제 고기를 먹기 싫은 것으로 바뀐 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저희 강아지랑 이제 다른 동물들 동일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기를 따지자면. 저도 그게 감정상의 변화라서 저도 정확히는 이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만약에 채식만 하는 것이 네, 그 성장할 나이에는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예를 들어 여기 초등학생 연구원분들도 계신데 아, 그런 분들도 물론 김성욱 연구원님도 아직 더 클 네, 나이니까 이런 게 성장에 예를 들어서 뭐 영양분이 부족하다거나 뭐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런 영양소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영양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따져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라고 해요? 이게 애초에 그 전에도 이제 저는 이제 애초에 그 전에도 영양소 막 따져서 완벽하게 챙겨 먹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영양 불균형 상태일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영양 불균형 상태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 경우에는 그렇게 영양소를 이제 채식을 하기 전에도 영양소를 안 따지고 먹었어서 저는 지금도 딱히 영양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영양소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질문해도 되나요? 저는 이제 김성목 군한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채식을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몸에 느끼는 변화나 아니면 뭐 현기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좀 항상 허기진다든가 이런 본인이 느끼는 몸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변화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없어요. 잠깐만요. 또 하나 더 질문은, 네, 만약에 내가 채식을 하는 것이 성장에 방해가 돼서 내가 키가 안 클 수 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처럼 체격이 작고 좀 왜소하고, 그게 아마 육식에 영향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네, 그렇게 아무래도 단백질 공급이 좀 부족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기를 못 먹으면 단백질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아는 상식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님들처럼 채식 위주로 살아서 좀 암이나 이런 거에는 안 걸릴 수 있으나 체격이 왜소하고 이래질 가능성도 있는데, 키가 안 자라고.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키 큰 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런 김성목 군은 그렇게 키가 안 크고 체격이 좀 왜소해져도 그래도 채식을 계속 할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 해도 채식을 계속 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단백질 섭취를 못하는 게 이제 제 영양을 악화시킨다면 저는 이제 그냥 음식 중에서 단백질 추가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영양제를 먹을 것 같습니다. 이제 꼭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채식을 하기 전과 후와 뭐 제 몸의 상태 변화 같은 건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종종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몸의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각자 다르다고 개인마다 다르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토론 시간에 혹시 더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좀 더 해볼까요?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엄태웅 연구원님은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네, 저는 궁금한 건 없고요. 딱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질문이 더 없으면 김성웅 연구원님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토론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백삼의 호기심을 파는 강의 김성훈 연구원님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